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평균 저축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죠. 더 큰 문제는 시간을 팔아 얻는 월급에는 명확한 수익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연봉이 2배 오르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이 구조적 한계가 부의 축적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월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연봉 5천만 원에서 매년 5% 인상되면 20년 후 약 1억 2,6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5천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재투자하면 20년 후 약 1억 9,300만 원으로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자와 월급쟁이를 가르는 핵심 메커니즘이죠. 물가 상승률이 평균 2.5%인 상황에서 연봉 인상률이 3%라면 실질 소득 증가는 고작 0.5%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비와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의 인상률이 공식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죠. 10년 전보다 월급은 1.5배 늘었지만 집값과 사교육비는 2도 3배 뛰었습니다. 이렇게 월급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과장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인 반면 부장은 1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장 100명 중 부장이 되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죠. 피라미드 구조상 대부분은 중간 관리자에서 커리어가 정체됩니다. 게다가 40대 후반 이후에는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가 월급 의존자의 부자 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근로소득자의 최고 세율은 45%인 반면 자본소득은 분리과세로 최대 25%입니다. 연봉 1억 원의 월급쟁이는 세후 약 6,500만 원을 받지만 같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원을 가져갑니다. 1,000만 원의 차이는 10년이면 1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세제 자체가 노동보다 자본을 우대하는 구조인 셈이죠. 평균 가계부채가 8천만 원을 넘는 한국에서 많은 월급쟁이는 월급의 30% 이상을 대출 이자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데 저축은 단리로 늘어난다는 점이죠. 3% 대출 이자는 실제로 5% 이상의 수익률과 맞먹습니다. 부채 상환에 매달리다 보면 자산 형성을 위한 여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부채 관리가 부의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직접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월 1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이는 세후 월급 150만 원과 동등한 가치가 있죠. 부동산 임대, 로열티, 배당금 등 수동적 소득원은 한번 구축하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월급쟁이와 부자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시간과 돈의 교환 비율에 있습니다. 첫째, 월급의 10%를 반드시 투자하세요. 300만 원 월급이라면 30만 원을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합니다. 둘째, 소규모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부터 시작해 보세요. 1억 원대 오피스텔도 월 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냅니다. 셋째, 자신의 전문성을 지식 상품, 유튜브, 전자책으로 판매하세요. 이 세 가지 전략이 월급 의존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25세에 월 2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60세에 약 5억 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35세에 시작하면 약 2억 원에 그치죠. 10년의 차이가 3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은 시작 시점과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죠. 월급의 일부를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세 가지를 실행하세요. 첫째, 월급 입금일 자동 이체를 설정해 투자금을 확보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셋째,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 30분씩 경제 뉴스를 읽거나 재테크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당신을 월급의 노예에서 자산의 주인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